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제목은 미국 대학 입시 경향 및 시사점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 내용은 아직 레귤러 발표가 다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냥 얼리 발표 위주로 좀 저희가 내용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파트 1하고 파트 2는 제가 담당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파트 3에서는 저희 이제 황혁주 쌤이라고 저희 컨설턴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번 준비하면서 약간 겪었던 제일 큰 실수들, 특히 이제 얼리 학교를 지원함에 있어서 발견됐던 실수들을 위주로 세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발표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요번 얼리 때 좀 특이한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 파트에서는 2019년, 20년 미국 대학 입시 경향 및 얼리 애드미션 결과의 시사점,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게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SAT 점수와 관련돼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경 자체는 작년에 미국에서도 입시 비리가 되게 많이 있었죠. 한국만 이제, 2, 3년 전만 하면은 이제 한국이랑 중국이 어떻게 보면 문제 유출의 이제 메카였잖아요. 그리고 ACT는 아예 통틀어 한 달 시험이 그냥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본 다음에 부정 행위가 발견되면은 다른 지역은 다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1, 2주, 길게는 한 달 뒤에 나오는. 근데 그게 미국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시험 문제를 파는 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유혹을 좀 받으시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문제 파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에도. 절대 사지 마세요. 그거 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발견되는 순간, 점수 취소는 둘째 치고, 대학교 입학도 취소가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좀 문제거든요. LA 쪽에서는 되게 큰 법률 소송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SAT 자체가, 이쪽에 앞에도 있습니다. SAT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인종적으로 되게 차별적인 시험이라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 한 400군데에서는 이제 SAT를 취소한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SAT의 중요성을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올해부터 과거에 비해서 중요시 안 본다라는 선언문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와 요 학교들의 차이점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SAT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 때문에 솔직히 1450 받아놓고 코넬 얼리 쓰겠다. 1480 받아놓고 유펜 얼리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솔직히 잘못됐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강조해 싶은 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SAT에 대한 의문점이 지금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두 가지 유형의 학교가 있다라는 거죠. 한 유형은 뭐냐면은 SAT 점수를 과거만큼 중요시 안 보겠다라는 학교와 그 다음에 SAT 점수를 아예 안 보겠다는 학교와 두 개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학생이 11학년이든 12학년은 없겠죠. 이게 12학년은 없겠죠. 11학년이든 10학년이든 지금 결정을 하세요. 얘 SAT 학원 보낼 돈이 없다. 아니면 얘는 SAT 해봤자 점수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시카고는 안 받죠. NYU도 안 받고 브랜다이즈도 안 받고 로체스터, GW, UT 어스틴 얘는 안 받아요. 아예 점수를 안 받아요.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SAT 점수를 받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안 받는 학교들을 보면은 이제 종합대학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톱10 안에는 시카고밖에 없고 그 외에 누구 오셨나요 또? 저 끝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공간이 요 슬라이드는 저희 웹페이지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요. 거기서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종합대학교는 그러고, 그런데 이제 리버럴 아츠 컬리지는 조금 달라요. 리버럴 아츠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상위 52학교 안에서 한 20개 이상이 SAT 점수를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하는 건 우리 아이를 나는 종합대학교보다는 리버럴 아츠 컬리지 위주로 조금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SAT에 굳이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400개 정도의 학교가 이제 SAT의 중요성을 조금 강조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SAT 점수를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 아무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얼리 때 그러니까 저희 얼리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코넬 정도 내가 노리고 싶다. 그러면 저희도 1470이 내가 붙은 애는 있어요. 올해요. 코넬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 1510도 코넬 엔지니어링 붙은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40인가 50인 애는 이제 MIT랑 칼텍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펜 같은 거 붙은 애는 이제 점수가 만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SAT가 아무리 이러한 소송이 있고 뭐 비판을 하고 하더라도 그 점수의 중요성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향은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건데, 아무리 SAT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 유형의 학교들이 있다는 거. 하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선언만 했지 그래도 SAT 점수를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하나는 이제 한 부류는 뭐냐면 SAT 점수 자체를 이제 안 보는 학교들. 그거에 따라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SAT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가장 제일 중요한 요소. GPA죠. GPA예요. 무조건 GPA예요. 그러니까 이제 SAT 점수가 조금 이제 디엠프사이즈 됐다는 거는 GPA가 강조된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아이들도 SAT 점수가 낮은 애들, 1470에도 코넬 붙고 했던 애들도 학점은 되게 좋아요. 만점이에요, 그냥. 그래서 요번 얼리 때도 느꼈듯이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GPA가 낮은 아이는 좋은 학교는 못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는 SAT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적어도 요번 얼리 때는 SAT 점수가 많이 중요했다라는 거.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파급 효과로 생긴 건 뭐냐면은 이제 GPA가 훨씬 더 강조됐다라는 거. 그래서 매년 보면은 SAT가 낮더라도 GPA가 높은 애는 좋은 대학교 가요. 하지만 SAT가 높고 GPA가 낮은 애, 얘는 절대 좋은 대학교 못 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다이버시티거든요. 이제 다양성. 항상 제가 대학교 지원했을 때도 다이버시티를 강조했는데 올해는 좀 재밌었던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작년에 되게 시끄러웠던 이제 하버드 대학교 이제 에이전 아메리칸 법률 소송이 있었죠. 하버드 대학교가 이겼죠. 하버드 대학교가 이겼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였냐면은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지원했던 에이전 아메리칸 학생들과 이제 부모님들이 하버드 대학 및 미국 유수 대학교들은 아시아인들에게 불리하다. 즉 아이들이 점수는 백인들, 흑인들, 히스패닉 애들보다 훨씬 더 좋은데 입학하는데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해서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법원은 하버드 대학교 손을 들어줬죠. 근데 근거가 되게 재밌어요. 하버드에서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레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선발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펼쳤거든요. 근데 법원은 그거를 들어줬다는 거는 아직도 미국 입시에서는 인종이 되게 중요한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제 아이들도 이제 인종을 따질 때 제일 먼저 기준, 이제 국적. 그러니까 미국이냐, 미국인이 아니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제가 나중 슬라이드에도 나오겠지만 여기 한 분도 되게 유리한 분이 있어요. 미국의 이제 유학생 수를 보면은 한 5년 전만 해도 톱4 안에 한국인은 무조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제일 많은 거는 영국, 중국, 인도, 캐나다예요. 캐나다 아이들이 요새 입학에 되게 유리해요.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캐네디언이면은 그냥 장학금도 그냥 다 줘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 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항상 우리가 사건이 있으면 거기서 뭔가 유추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인종 변수가 합법적인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저희가 계속 있냐 없냐 했는데 요 하버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레이스를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레이스 쿼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근거는 뭐냐면은 그 학교에서 요 옆에 있는 퍼센티지가 뭘까요? 이게 다 유색인종이거든요. 이 학교에. 그래서 어차피 학교들의 입장은 우리는 충분히 다이버스하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레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통계는 그냥 그 차원에서 드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이제 인종에서 이제 레이스 자체가 하나의 고려 변수고, 그럼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100% 이제 한국 국적 있는 애들이 제일 불리해요. 불리한 거는 어차피 숫자 자체로도 이제 미국 애들과 다른 국적을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안에서도 한국이 과거에 비해서 계속 밀려나고 있고,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인도, 한국, 사우디가 이렇게 가장 큰 풀이었거든요. 근데 근 2, 3년 동안은 이제 캐나다, 영국, 중국, 인도예요. 사우디 빠지고, 그 다음에 한국 빠지고. 힘들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인 학생들이라면은 이제 점점 더 이제 대학교 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 뭐 외국에 있는 학교 다니는 애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면도 있어요. 이제 국적적인 측면에서. 근데 단 여기서 마지막으로 영주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주권은 미국 국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지. 그래서 영주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다이버시티적인 측면에서 올해 가장 강조됐던 거는, 이제 작년이죠. 강조됐던 거는 인종, 이제 에프닉 레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되지, 선발 기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만약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한국 국적이다. 그럼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라는 게, 잘 보세요. 왜 한국 애들은 이렇게 열심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떨어질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SAT가 중요하지 않다고, 점점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에 시간을 다 투자해요? SAT 시험 공부인데 투자하지, AP 시험 보는데 투자하지, SAT2 보는데 투자하지. 거의 이 흐름에 역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시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한국 부모님들은 이런 방향으로 가가지고, 뭐 다이버시티 측면에서도 한국 아이들이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점수만 좋은 아이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부분이었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였죠. 이제 transparency, 그리고 scrutiny 했는데, 미국에서 또 작년에 이제 한국에서도 뭐 여름에 되게 시끄러웠죠. 특정 이제 당선인은 아니죠. 특정 이제 되게 유명한 분이 그 아이 때문에 그 문제가 됐는데, 솔직히 그거를 막 욕했던 어느 여자 이제 정치인도 자기 아들도 막 지금 막 걸리고 있고, 그런데 국회의원 다 세워놓고 아이들을 검사해 보면은 그거 안 걸릴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그 남자분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바스티 블루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 사건은 뭐냐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발견됐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운동하는 아이들이 대회를 만들어요, 그냥. 그리고 아니면 운동팀에 지금 얼마 전에도 연세대학교 이제 아이스하키 부정입시 비리에서 2명의 교수님이 또 이렇게 지금 문제된 것처럼, 미국에서 운동하는 아이들도 대학교와 비리 관계가 노출이 된 게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상 경력. 수상 경력은 뭐냐면 이제 또 돈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대회를 또 만들어요. 아니면은 무슨 자선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대회를 실시해가지고 자기 아들이나 딸을 입상시켜요.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이제 논문. 또 돈 많은 부모님들이, 아니면은 사회적 권력이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누구를 소개해줘가지고 글을 쓰게 해가지고 기재해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게 적발이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UC가 가장 큰 대응책을, 어차피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문제됐던 게는 UC 버클리, UCLA, 스탠포드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UC는 올해 원서를 바꿨어요, 아예. 바꾼 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제 이력사항에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냥 기관명하고 한 5단어로 설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 4가지 항목, 5가지 리스트를 총 20개로 통합을 시킨 다음에요.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50단어, 50단어 설명을 줘가지고 어워드는 그 기관의 연역을 설명하게 돼 있어요. 이 대회가 언제 만들어진 거고, 누가 주최하는 거고, 뭐, 어디에 주관돼 있고, 뭐, 소재지는 어디 있고, 이거 쓰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상을 타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은 뭐냐고 또 자세히 기술하게 됐어요. 뭐, 1차는 뭐 해야 되고, 2차는 뭐 해야 되고, 3차는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관련해서도 그 안에서 똑같이 이 액티비티에 우리의 파운더는 누구고, 그 다음에 주관자는 누구인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이제 UC는 그 원서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많은 대학교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잘 봅시다. 이제 아이가 이제 했던 이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해줬던 그 세 가지 유형에 해당이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레드 플래그가 잡히겠죠. 즉 레드 플래그 잡힌다는 거는 아이가 논문을 썼다고 칩시다. 논문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 논문 쓰기 전에 얘가 글을 몇 개 썼냐는 거예요. 근데 애는 글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논문이 기재됐어요. 그러면 그 활동 자체는 이제 질문이 들어오겠죠. 너가 이거를 어떻게, 그런 verification은 다 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래서 올해는 UC만 그게 조금 과격하게 변화를 시도했지만,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사회적 문제가 미국에서 크게 일어났고, UC는 아예 원서를 통째로 바꿨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끝에 가서 원서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도 이제 유사하게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이제 11학년 학생들 중에서, 나도 어느 선생님 그냥 아는 누구 부탁해가지고 애가 연구했는데 하면은 그게 과연 유용할지, 유용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요, 애한테 빨리 글 한 4, 5개 더 쓰라고 하세요. 증명이 돼야. 그리고 애가 무슨 대회를 했다. 근데 이 대회가 뭐냐면 아는 사람이 그냥 뭐 NGO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무슨 자선단체를 해가지고 그 안에 뭐 제가 아는 데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런 거라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학업적인 면은 저희가 1, 2에서 했다면은 세 번째는 이제 활동적인 측면에서 굳이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어요, 이제 활동은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잘 보세요. 이것을 수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했을 때 대표적인 저는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그건 것 같아요. 아직 이제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두고 봐야 되지만 어떤 큰 대회를 하기 위해서 난 작은 대회 한 4군데에서 내가 뭐 4등하고 6등하고 7등 했다.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수상했다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보여요. 이와 같이 이제 1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야 되는 건 내가 만약 이 우려되는 이 3가지 유형이 하나라도 있다면은 그 우려성을 없애기 위해서 좀 작은 활동들을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10학년, 9학년은 없겠죠, 여기. 뭐 10학년이라면, 9학년이라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변화가 올해부터 시작돼가지고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크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솔직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가 대학교 랩 가면은 왕따 당해요, 왕따. 네, 왕따 당해요. 그리고 거기는 교수님도 얘 싫어하고요. 밥 먹여줘야 되죠. 그 다음에 얘 안 다치게 또 돌봐야 되죠. 그리고 얘 왔는지 또 봐야 되죠. 얼마나 귀찮겠어요. 여기서도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회사 다니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항상 예시는 뭐냐면은, 정말 정상적인 회사라면 중학생을 뽑으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진짜 뽑으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입시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가장 크게 좀 미국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이제 한국 부모님들이 이제 이력서, 흔히 말하는 레즈메 빌딩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유혹인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 저도 뭐 요거 준비하면서 알아본 게 네이버에 치면은 한 150만 원이면 뭐 논문 써주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네, 그런 거 가려면요. 한 1,5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한 10개를 만들어내면 뭐 문제는 없겠죠. 아니다. 그건 삭제해야 되겠다. 이거는 삭제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스크루티니가 지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조심하세요. 그리고 만약 지금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있다면은 좀 어떻게 정정을 하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통계적인 건데,
솔직히 이제 그 얼리를 지원하는 학생 수가 늘기는 늘고 있어요. 그럼 매년 늘고 있어요. 느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현상도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많은 학교들이 이 두 가지 논리가 지금 여기서 대립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이제 얼리를 통해서 한 40에서 50%의 학생 풀을 뽑아가야 먼저. 그래서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50명을 얼리에서 뽑고 50명을 레귤러에서 뽑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퍼센티지를 보면은 나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얼리 합격률과 레귤러 합격률을 보면은 얼리가 훨씬 더 좋죠. 하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현상들, 이제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요. 이제 SAT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학점 좀만 좋으면은 그리고 얼리에서 많이 뽑으니까 나는 좋은 학교 갈 수 있겠지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준비 안 된 아이들이 다 상위 학교를 지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acceptance rate는 계속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솔직히 얼리 합격 이제 파트 3에서 저희 황 선생님도 얘기를 할 텐데 제일 매년 고민되는 거는 준비 안 된 애들이 맨날 얼리를 넣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500이 안 되는 아이들이 유펜,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포드 이런 데를 넣겠대요. 넣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건 100에서 99가 아니고요. 한 1000에서 999명은 떨어져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되게 욕먹어요. 카운슬러가 쓰지 말라는데 끝까지 우겨서 쓰면은 나중에 추천서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얼리는 중요하지만요. 얼리를 너무 무리하게 지원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미국 대학교들은 이거를 발표할 때 얼리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라고 명시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단서가 재밌는 게 얼리를 제출해가지고 떨어지면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 뒤에가 중요해요. 11학년 때까지 너의 원서가 우리 학교에서 필요하는 것을 100%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면은 12학년 때 그거를 충족해가지고 레귤러 때 지원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여기서 테이크는 뭐냐면 이런 수치적인 거는 그냥 따지면 되는 거지만 중요한 거. 이제 얼리를 결정할 때는 11학년 이제 학기 끝나고 12학년 시작하기 전 방학 딱 끝나는 그 8월 달에 자기가 판단하면 돼요. 11학년 성적까지 난 다 좋아요. 점수도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11학년과 12학년 사이 그 방학 때 인턴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나는 완벽하게 원서를 준비했다. 그러면은 얼리 준비해가지고요. 10월 달에 원서 넣으세요. 9월 달에 원서 넣으세요. 빨리 넣으면 좋아요. 그런데 SAT 점수 올려가지고 12월 달 점수 기다려보겠다. SAT2 점수가 부족하니까 11월 점수는 또 블라인드로 내겠다. 학점은 중간고사까지 안 들어가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나중에 보내가지고 올리겠다. 이런 아이들은 안 돼요. 그래서 얼리를 결정할 때는 11학년 때까지 그 점수가 다 좌우하기 때문에요. 네 번째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섯 번째가 이제 되게 좋아요.